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비트코인 관점을 보러 녹화를 진행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 보고 매매했던 거 보고 뭐 간단하게 관점 나갔던 것도 보고 그리고 추후 이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 그것부터 봐보면 여기 이제 가시면 돼요. 톰 관점에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봤던 게 여가는 젤이었고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쭉 관점은 계속 동일했죠. 뭐 커피 핸들 패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되돌림 주고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두 배 값을 노린다 하면서 저 자리가 아마도 멈추고 저 자리가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이 자리였던 것 같고 저 이 자리 네, 이 자리였죠. 추가적으로 되돌림 주고 한 번 더 가면서 이거에 대한 두 배 값으로 간다 뭐 이런 거였어요. 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쭉 가다 보면 또 이제 좀 더 큰 관점으로 봤을 거예요. 이때 진행이 많이 안 됐었긴 했는데 제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봤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메인적으로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왕관 패턴 불규칙적인 프랙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많이 보여드렸죠. 뭐 예시로 보자면 여기가 아니라 팁 보면 이런 식으로 5분봉에도 자주 출연했고요. 5분봉에도 제 생각에는 한 10번 이상 출연했던 것 같고 뭐 시간봉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더 큰 4시간봉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러한 예시도 보여드렸고 과거에 이제 차트들도 여기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 리셋돼 버렸네. 그 다음에는 아마도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프랙탈도 있었지만 주봉도 있었죠. 이 프랙탈로 봤었을 때 되돌림 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관점을 나갔었고 저도 이런 관점 때문에 계속 롱만 탔었고요. 결국에는 수익도 다 롱으로 봤죠. 손해를 다 숏으로 손실로 보고 되돌림을 주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는 지지받고 상승하고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관점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저는 상방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조금만 준다고 해봤자 이런 구간에서는 되돌림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래봤자 ABC 파동이에요. 되돌림 주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거죠. ABC 주고 상승할 경우에는 우리는 엔딩 파동을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구간은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되고 제일 그 다음 중요한 건 주봉이었죠. 주봉 마감이 되기 4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연속 음봉 나온 다음에 여기서 횡보 그쵸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모으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 후에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양봉으로 마감할 경우 우리는 조건 그렇죠 내림롱을 봐야 된다. 뭐 계속 똑같은 걸 말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2일 후에 방송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관점이었고 여기서 이제 더 한 거는 저파동에서 이제 매매했던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고 카운팅 뭐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매매했던 것들을 쭉 봐보면 매매를 생각보다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관점도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뭐 이 모든 자리에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매매를 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디를 보든 계속 롱을 봤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제일 최근 것부터 쭉 봐보면 여기는 방금 전이죠. 매물대 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거 보기 전에 간단히 보자면 지금 추세가 딱 두 가지의 큰 추세가 있죠. 메인 추세는 이 내려오는 하나의 추세가 있고요. 그렇죠? 이 내려오는 하나의 추세가 있고
여기에서 추세를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추세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깨졌죠. 깨져가지고 추가적인 되돌림을 볼 수도 있었다라고 했었고, 되돌림이 나오기 전에 저점을 갱신하기 직전에 좋은 매물대 자리를 말씀드렸고, 거기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이 자리. 그러면 그 전 관점은 이거는 이제 저점 갱신할 경우고요. 이거는 추세선 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2파동 수렴은 아니었지만 2파동 자리였죠. 여기가 이제 초코가 탄 자리인데 27277 최고점 자리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27297이고 27277이 한 이쯤 되는 자리였고, 이쯤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에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항이 나온다면, 만약에 그리고 수렴이라면 우리는 하방을 봐야 된다. 그쵸? 가다가 추세 라인 맞고 하방 보고, 만약 수렴이 이렇게 나왔더라면 예쁜 하방 임펄스를 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 추세 라인이 깨지면서 아마도 1파 2파 주고 3파동 1파 2파 주고 하방 임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봤었어도 괜찮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수렴이 1, 2, A, B, C, D 2파동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되돌림 주면 1파 2파 3파 뭐 2파동 그리고 하방 임펄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은 터지긴 했지만, 중요한 추세 라인을 깨면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네, 아직은 추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알려드린 거는 뭐 이런 게 많죠. 웨지라, 이거는 한글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웨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펄스스러운 하나의 추세 이후 되돌림 이후 웨지 형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구간이다? 좋은 반등 구간이다. 롱 구간이다. 심지어 깨지기 전에 웨지를 보지 않아도 좋은 롱 자리였고요. 그래서 뭐 페이크아웃일지 아니면 1211로 만들지 뭐 수렴을 만들지 이런 거는 파동적으로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물대 위주로 근거로 나가고 매매를 저도 했었고요. 저 자리가 어디냐면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어제였으니까 어딘지 안 보이네요. 여기였나? 여긴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 저기 있었고, 그 전에 또 웨지가 한 개 더 있었죠. 이거는 상승 웨지 이후 되돌림 이후 상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칭 구간 매물대 저항 보고 여기에서 저항을 보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롱 타고 여기서 숏 타고 여기까지 되돌림 줬을 때 추세 라인이 있죠. 그래서 반등 주고 저항, 아까 말한 자리죠. 27277 똑같은 자리예요. 저항 주고 추세 라인까지 보자.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깨지면 하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저 그림은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죠. 제가 이걸 다 지웠는지 모르겠어서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있네요. 네, 일단은 이거 보시면 되는데, 되돌림 웨지 형태로 1파, 2파, 3파, 4파, 5파 주고 되돌림 주고 매물대 지지 받으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칭 값으로 우리는 확장 값을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1대1 자리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83 정도에서 익절 나가고 매매를 했던 거 83, 84네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이 나갔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매매일지 가보시면 매매를 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근거로도 다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보고 이제 또 여기서 웨지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봤던 웨지네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죠. 그래서 여기서 롱 타고 여기서 저항 보고,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여기죠. 되돌림 주고 한 번 더 하방으로 임펄스 내린다. 그래서 저 자리가 이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돌림 주고 한 번 더 여기서 하방으로 임펄스로 내려간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여기가 저항이 나왔었고 추가적인 추세 라인까지는 봐준 모습이었죠. 이 추세 라인이 아니었나? 일단은 네, 그러고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 저항 자리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저항 자리죠. 바로 이 자리예요. 상승하기 훨씬 전부터 제 저항 자리를 봤었는데 여기가 첫 번째 저항 자리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우리는 저항 자리를 이 구간부터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준 자리가 저 자리였고요. 결국에는 저 자리 도달하면서 저항이 나온 걸로 보이죠? 이 자리예요. 그리고 추세 보면서 매매하자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서 근거로 나가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자리들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여기도 똑같은 아까 봤던 자리고 이 매물대도 같은 매물대 자리예요. 내려오게 되면 저점 깨지기 전에 매물대 자리라고 말씀드린 자리고 이 자리죠. 아직 찍기 전에 말씀드린 자리예요. 여기가 제 기억으로는 피보나치 메인 피보나치 자리였던 걸로 기억하고, 좀 더 크게 해보면 자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이건 뭐지? 이거는 그냥 채널링인 것 같고 좀 지저분하니까 지웁시다. 한 번씩 봐볼게 뭔지. 채널링이죠, 채널링. 이 하단 부분에서 매물대를 쌓으면서 이제 만들었던 거라서 이거에 대한 채널링 그리고 확장값, 그렇죠? 이제 채널링 그릴 때 저점 2개 그리고 고점 하나, 그리고 이거를 확장시키면 지지와 저항 구간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죠, 대충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저항이 나온 거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채널링은 상승한 채널링이 있죠. 이렇게 고점을 계속 찍으면서 상승해왔고, 여기서는 아래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왔던 자리, 이런 채널링 또한 있었고, 이 말고도 또 채널링이 더 있었을 거예요. 뭐 이 채널링도 있었고, 제가 지웠나 보네요. 한 개 더 있었는데. 자, 일단은 관점 받고 매매한 거 받고, 자 지금 자리 봐볼게요. 주봉부터 봐봅시다. 월봉부터 봐봅시다. 월봉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방을 갈 거였으면, 그쵸? 일주일 안에 저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요. 주봉을 봐볼게요. 저번 멤버십 영상에서는 어떻게 이걸 커버했었냐면 박스권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워낙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에 오고 매물대를 쌓은 자리고, 상승장이 끝나고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지면서 조정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빙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세력들의 매물대를 쌓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고 한 번 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는 저항이 아닌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모습이죠. 이게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차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더라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상승 그리고 깨지고 박스권 만들고 돌파하면 이제는 여기는 뭐가 된다? 그렇죠, 지지 구간이 된다. 이걸 다 지워야 되나? 잠시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어요. 여기는 좀 작은데 이렇게 박스권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하나의 박스권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깨지니까 여기서 하나 박스 만들고,
만약에 여기서 되돌림을 줬었더라도 여기는 뭐가 되겠죠?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고 코로나빔 이후에 상승을 한 모습이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를 지켜주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상향을 바라보는 차트를 만들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소파동 프랙탈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왕관 패턴 이후 상방, 그리고 상방의 첫 추세가 깨진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깨졌는데 저점부터 이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깨졌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파동 주고 되돌림 이후 뭐 한 파동 주고 되돌림 이후 한 파동 이후 뭐 5개의 파동이 다 주고 되돌림을 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첫 상승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 고점을 돌파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세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예요. 이게 페이크 브레이크아웃 또는 이제 불트랩으로 깨고 빠르게 내려올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지켜주면서 이 고점을 돌파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그 전에는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되돌림을 주더라도 이러한 피보나치 자리들은 전부 다 좋은 걸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고,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뭐였지? 일단은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이 여기서 끝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워낙 중요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지지와 매수가 나왔던 자리예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현물 매수 타점이었죠. 여기에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꾸준히 봤던 자리이긴 한데,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경우 여기가 결국에는 좋은 현물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가 상승이 될 것인데, 솔직히 그냥 한눈에 봐서는 이게 일반인들에게 봐서는 조정 파동에 가깝거든요. 왜냐, 프랙탈이 하나의 왕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물로 가면 좀 달라요. 이게 현물 차트를 보면 저점을 아직 깨지를 못했죠. 저점을 아직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카운팅이 여기에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임펄스로 뭐 1파, 2파, 3파, 4파 주고 뭐 5에 1, 2, 3, 4 주고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하나의 임펄스고 조정파동이고, 뭐 이게 임펄스면 뭐 지그재그로 끝났다고 해도 사실 끝날 수 있는 파동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WXY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동이든 간에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단은 제가 항상 하는 습관이 있죠. 조정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조정 파동에 좋은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경우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죠. 멀리서 보고,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고. 만약에 이쯤까지 올라가면 9일 동안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의 하방 관점은 깨지는 거고, 되돌림을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매물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소파동이 어떻게 나온 거는 그때는 이제 카운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과 이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때도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펄스로 보는 사람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펄스를 안 봤죠. 하지만 여기가 좋은 자리인 건 알았기 때문에 롱을 들어갔었고, 상승한 다음에 여기 자리부터 다시 숏을 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죠? 돌파했어요. 내 타점을 돌파했을 때는 롱을 보는 게 맞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롱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저번 연도의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뭐 등등등 많았고요. 퍼펜핸들도 많았고 아담과 이브도 있었고.
뭐 많았죠.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다른 말 하면서 그것도 있죠. 이평도 있어요. 이평을 보면 내시간복 200 이평을 보면 제 방 사람들 제 시청자나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알 텐데 내시간복 이평을 보면 200 이평에서 뚫고 지지를 예쁘게 받으면서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뚫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빅숏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빅숏이 나오기 직전에는 그러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는 예쁘게 저항을 줬었는데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에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잠시만 지금 프랙탈이랑 좀 많이 비슷한 곳 찾았네요. 상승 주고 되돌림 저점을 돌파하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데 아주 못생긴 파동. 한번 이거를 가져봅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패턴으로. 그냥 차트를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라는 법은 없긴 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상승을 주고 횡보하다가 나락으로 간척하다가 나락으로 간척하다가 저점을 깨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이후 다시 한 번 더 반등 이후 그때는 저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돌파하자마자 특정 피보나치 구간에서 빠르게 올리는 모습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저항 구간들이 있죠. 이런 저항 구간들을 맞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뭐 여기는 뚜렷한 추세란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추세란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추세란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아서는 이때는 그래도 좀 빠르게 내렸는데 지금은 내리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파동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 이 자리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원하는 타점을 줬었죠. 예를 들어서 디스조인트 자리라든지 디스조인트 자리도 줬었고 돌파한 다음에 내리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 고점 돌파하는 게 첫 번째 목표란 말이죠. 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라면 미달로 나온 거라고 저는 카운팅을 하고 하방을 볼 거지만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자리들을 깨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리들을 깨야 돼요. 최소한 여기를 깨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슬슬 하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평도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4시간 봉을 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이렇게 다 모인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쏘는 거예요. 다시 그럼 또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횡보하고 하다가 저점을 깼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갑자기 임펄스를 올려요. 근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다가 이평을 결국에는 맞고 튀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프랙탈이 생각보다 과거에 많았다. 하지만 이런 프랙탈도 존재하죠. 저점을 돌파하고 올렸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대에서 저항 맞고 한 번 더 저점을 깨러가는 상황. 이게 보통 하방 프랙탈에서 많이 나왔어요. 하방 추세에서.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예를 들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많이 나왔죠. 뭐 이런 구간도요. 뭐 예를 들어 이게 그거라면 저점을 이거는 뭐 이거고 어디였더라? 과거 방송 보면 다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비슷하네요. 이 파동도 저점을 깨지 못했네.
어쨌든 네, 저점을 깨고 안 깨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정 파동에서는. 그래서 둘 다 이제 현물도 선물도 성립되는 그러한 파동은 이게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피보나치를 봤었을 때 조정 파동이었을 때의 피보나치가 깨졌을 경우에는 임펄스를 볼 거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흔들 때는 웬만해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저는 했지만 이런 구간은 털리기가 쉬운 구간이죠. 예를 들어 롱숏 이런 구간은 진짜 털리기 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뭐 저항 자리가 있으면 지켜보다가 차라리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 눌릴 때, 그렇죠? 눌리는 거 보고 분봉해서 눌리는 게 세게 눌리는 게 보인다, 거래량도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숏 본 거고, 롱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구간에서 롱을 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해버리면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장악이 그 다음에 나오면 그때 들어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1순위고, 이게 어떤 파동이냐.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이렇게 하나 나왔고 이렇게 지금 하나 나오려고 하는 것 같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풀어가는 건지 일단은 그래 보여요. 계속 이 자리를 몸통을 깨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다. 잠시만요. 이더리움을 이야기를 했어야 됐네. 맞아. 이더리움을 보면 알트방 가보면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와 비슷한 추세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가지고 왔던 중요한 추세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뚫리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하방으로 갈 거니까 좋은 저항자를 봐야 되고, 그러한 이러한 자리들이 손익비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를 갖는 거, 겹치는 자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저항 매물대 그리고 내려오는 추세 라인 이런 구간에 겹치는 이런 숏 자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 관점을 보면 지금 이더리움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좀 더 파동이 예뻐요. 그렇죠? 추세 라인이 좀 더 예쁘다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 파동이 나왔다라고 치면 이거는 되돌림 한 파동 나오고 이게 B파동 또는 X파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온다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점이 나왔다고 치고 WXY가 나왔으니 상방을 돌파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추세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깨도 이런 식으로 꼬리만 살짝 깼다가 내려온 게 아닌 깨고 지지받고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다음 구간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1파 2 이렇게 보겠죠? A, B, C 파동 이런 식으로 볼 것이며, 이게 하나의 1파동이 이게 하나의 1파동이 되었으니 리딩으로 2파동이 나오고 3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지지 매물대도 주고 그 다음에 3파동 주고 되돌림 주고 4파동 5파동.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여기도 좋은 저항인 것 같고, 피보나치 값도 보고 618 자리네요. 1.618.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뭐 1대1 자리는 한 이쯤 될 것 같고, 1대1 자리는 이쯤 되겠죠? 거기까지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네요. 한 이쯤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깨지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하락으로 빠지면 우리는 그때는 지지구간을 보되
그렇죠. 안전하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만 보고 빠른 반익 본절 걸고 깨지면 빔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여기는 이제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일봉은 지지는 해줬어요. 예쁜 자리에서 지지해줬지만 딱히 롱처럼 보이진 않죠. 비트는 어떠냐 일봉. 비트 일봉도 딱히 롱처럼 보이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최소한 여기까지만 가주더라도 되돌림 때 다시 이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되돌림을 주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꺾이든지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죠. 네.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는 거잖아요. 뚫지 못하고. 비록소 저항 구간을 깰 때만이 상승을 보여주는 건데.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